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초공학신물 제6 지난주 5주차 2교시에서 원위치 시험, 원위치 투수 시험 있죠. 그걸 하다가 말았습니다. 하다가 말았는데 그걸 계속해서 하는데, 그 투수 시험은 저희들이 1학년 때 투수 개수하면서 패커 시험 이런 걸 다루면서 다루었던 겁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패커를 이용한 중력과 압력 시험들을 한번 보세요. 이 방법은 제대 펌핑 또는 아큐파이어 시험을 할 수 없는 보링 내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 대해 투수 변화를 탐지할 수 있다. 패커 시험은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 대해 투수 변화를 할 수 있다. 그 짧은 거리 내 투수 개수, 만약에 집안이 변화가 심하면 짧은 거리에 투수 개수를 알고 싶으면 이 패커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질성과 이방성, 이질성이 여러분 계속 강조하죠. 그죠? 이질성과 이방성이 한계로 작용할지 모르는 중요한 장소의 토질 조사에 있어서 유용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결정적으로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이거로 인해서 설계에 영향을 미쳐서 거기 공사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안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투수 개수를 이용해서 투수 개수를 얻어야 되는데, 그때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토질 조사에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이에요. 이런 게 크리티컬, 그 한계적인 부분. 만약 시공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어떤 경계를 넘었을 때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럴 경우에는 이게 한계점이 어디까지일까, 적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어디까지일까 할 경우에는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보통 우리 동질성을 생각했죠. 그죠? 등방성을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질성과 이방성의 한으로 인해서 한 점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시험을 가지고 이런 조건 하에서 점수를 얻는 거죠. 그죠? 투수 개수를 얻어서 설계에 적용하면 아주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파쇄가 있는 안반 내, 파쇄가 있다는 말은, 이래 집안이 여러 있으면, 그죠? 집안은 그냥 암이 그냥 안 있죠. 그죠? 여러분 산에 가면 여러 크랙들이 쫙 있죠. 그죠? 이게 여러분 1학년 때 배웠죠. 그죠? 뭘 했어요? 단청 또는 파쇄대 크라시드 존 해가지고 배웠죠. 그죠? 어떤 암이었어요? 변성암, 화성암과 변성암이 많이 유행했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뭐죠? 석곡 형태. 이런 부분은, 요런 석곡 부분에서 아주 크랙이 많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파쇄대가 있다. 파쇄대가 있는 안반 내에 패커를 이용한 압력 시험에서 결과는 정수두, 유입량, 파쇄면 변형 특성에 대한 지수를 제공한다. 이 말은 안반 내 패커를 이용하면, 파쇄대가 있는 안반 내에 이런 패커를 이용하면 이런 세 가지 정수도, 유입량, 파쇄면 변형에 대한 지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일반 패커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설계에 우리가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쇄대가 심한 부분에는 반드시 패커를 이용해서 투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써라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질성과 이방성에 대한 의해 민감한 토질에 유용하다. 천공 중에 실시하는 시험이, 천공 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시추조사기에서 구멍을 뚫기 시작하죠. 그게 천공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 천공을 한꺼번에 확 뚫을 수 없잖아요. 그죠? 1m씩 2m, 3m 이렇게 깊게 들어가죠. 그죠? 그 천공 중에 실시하는, 그때 투수개수를, 각 청에 대한 투수개수를 얻는 것은 단일 패커를 이용한다. 단일 패커. 패커가 하나죠. 그죠? 그래서 패커 하나라서 단일 패커라고. 단일 패커. 저걸 요 천공을 해놓고 요게 패커를 설치하고, 그
그 다음에 여기 케이싱이 들어가 있죠. 그죠? 케이싱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지점에 대한 투수개수를 구하는 거죠. 시추공 길이가. 그 다음에 이거는 포화토예요. 이게 포화토. 물이 그 천공한 패커 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밑에 있을 때, 천공 그 밑에 훨씬 밑에 지하수위가 있을 때는 불포화토죠. 그죠? 불포화토. 이 위에는 불포화토예요. 불포화토이기 때문에 포화토와 불포화토. 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 투수개수 요 알고 있는 시추공 길이 요 L 부분 있죠. L 부분에 지금 그보다 위에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 포화지, 그죠? 그래서 포화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천공하는 부분,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L of 2, 요 지점에 있는 것은 지하수가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척은 불포화토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쩌면, 자, 투수개수는 K는 Q over 2pi LH, 자연로고 스몰 h 나누기 r이죠. 그죠? 그게 뭐냐면 그때는 시추공 길이가 Cbar보다 클 때, 그 다음 Cbar, R하고 Cbar 사이에는 달라지죠. 요거는 같은데 뒤에 아크 사인 H over R로 봅니다. 그때 H, 요 H 있죠. 요 H 수도차죠. 수도차 H는 뭐라고 하냐면은 중력수도가 있을 거예요. 중력수도는 뭐 지하수위까지 이걸 중력수도라고 그러죠. 중력수도 플러스 우리가 압력을 주고 있어요. 압력을 줄 때 그때 P가 요거의 합을 H로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Q는 여기서 Q 유량이 들어가죠. 그죠? 물이 들어가야 되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유량이 들어가는 것을 스몰 q라고 놓고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공 완료 후에 실시하는 겁니다. 이건 이중 패커를 써요. 나중에 다 뚫었다. 다 뚫고 내가 각 층에 대해서 알고 싶다. 각 층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층의 아래 위로 패커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요 부분, 요 중간 부분, L 요 부분을 이 투수개수를 구하죠. 그죠? 그것도 포화토와 불포화토로 나누죠. 그래도 L이 Cbar보다 클 때는 요 식이고, Cbar보다 작을 때는 R보다 크고, Cbar보다 작을 때는 아크 사인을 쓴다. 앞에 식하고 똑같지, 그죠? 식은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냐? 여기서 아크 앞에 똑같은데, length of borehole, length of, 요 L이 다르죠, 그죠? L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L이 차이. 앞에 거하고 단일 패커 때 천공 중에 실시하는 단일 패커와 천공 완료 후에 층이 알 때 더블 패커를 이용하지, 그죠? 그 더블 패커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층에 대한 두께가 L이지, 그죠? 그 L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불포화토는 L over 2예요. L over 2죠, 그죠? L over 2. 그래서 이 식에 대입하면 투수개수를 구할 수 있다고 지금 1학기 때 배운 걸 다시 한번 더 반복한 겁니다. 더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H는 중력수도차 플러스 압력수도는 앞에 거하고 단일 패커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번역을 제가 안 한 것 같네요. 여기 보면 비평형 occupier or pump test, 주로 조립토 있어요. 조립토 이걸 뭐라고 양수시험이라고 1학년 때 배웠어요. 1학년 때 배웠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in a few geotechnical investigations, 소량의 토질 조사 또는 일반적으로는 워터 리소스 하면 물 저장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또는 환경적인 문제, 환경적인 연구 하는데 주로 이용한다. 워터 리소스 하면 보통 우리 댐 있죠. 댐에 물을 저장하잖아요. 그죠? 그걸 워터 리소스로 합니다. 그런 걸 조사할 때 사용한다. 주로 양수시험은. 그 다음에 웰은 관측증이죠. 그죠? 그 우물이죠. 우물을 펌핑되죠. 어떤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어느 정도 연장된 시간 동안, 그죠? 시간 동안 일정하게 펌핑한다는 조건이에요.
다음 펌프 테스트는 뭐냐면 이런 테스트 웰, 펌핑 이퀴먼트, 랭시 테스트 오브 타임 T죠. 그죠? T고 이건 그냥 장비 펌핑 장비 테스트 웰은 우물이죠. 그죠? 우물도 관측증이 있고 우리가 하는 테스트 웰에 대한 우물이 있고 그 다음 옆에는 이렇게 관측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그거에 저 unconfined 케이스, confined 이 비구속인 계와 구속인 케이스를 봤어요. 그때 비압수하고 자연수 경우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양수시험은 어떻게 했냐? 자, 양수시험을 해서 어떻게 분석해서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수리학에서 다루는데,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시험 방법 양수정과 관측증이 있다. 관측증 observed well이라고, 양수정은 아까 well이랬죠, 그죠? well test, well이라고 그랬어요. 펌핑 웰. 그 다음에 시험 결과 해석 방법은 자연 대수청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TM법과 타이스법을 쓴다. 이 정도면 타이스법을, 이 정도, TM은 평행 이론에 근거한다. 타이스는 비평행 이론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읽고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 먼저 타이스의 표준곡선 U와 W와의 관계로부터 미리 양대수 방한지를 작성해 놓는다. 그 U와 W. 그 다음에 별도로 이와 같은 크기의 양대수 방지에 그림과 같이 수위 강화 S와 1/t 관계를 기입한다. 그리고 두 매의 그래프, 아까 앞에 하나 있었고 두 개 있었죠. 그죠? 밑에 달랐죠. 그죠? 그 두 매의 그래프를 합쳐가지고 합치점을 구해요. 합치점. 여기서 U, W, S 1/t를 읽고 투수량과 저류계수를 구한다. 저류계수는 수리에서 썼는데 우리는 저류계수는 사실 이용을 안 하죠. 그죠? 이 투수량 계수를 구한다. 투수량 계수는 투수계수에 즉 여기서 Q는 라지 Q는 양수량, R은 양수정 중심. 아까 큰 우물이 있죠. 큰 우물에서 일정한 거리 떨어지면서 관측증이 있댔죠. 그 관측점까지의 중심 간의 거리를 스몰 r이라고 한대요. 합치점을 구하는 방법에 기입된 각점을 통한 타이스의 표준 곡선상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타이스의 표준 곡선으로 떨어진 곳에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타이스법 보세요. 타이스법. 이 두 가지 아까 요 그래프 하나, 요거 그래프를 합쳐가지고 요 내가 봐도 요 더블이 요거 있다. 요 10의 1승이다 하면 요 선을 꺼서 합치되는 어떤 점, 요 내려오죠. 여기 요 점이 요거 U죠. 그죠? U하고 읽어서 요 합치되는 요 점 있죠. 요 점에 대한 각 변수들을 아까 얻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는 W2 small 오메가 가로 U는 1. 그 다음에 U는 1. S는 0.2. 1/t는 이렇게 해서 투수량 계수를 이렇게 구하는 거죠. 저류량 계수하고.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각 W1, W2, W3에 있다 각각 다 구하는데 그 방법은 정확하게 저도 사실은 이게 대해서는 수리학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고 지나가시면. 그 다음에 자콥이라죠. 우리는 야곱이라는데 자콥이라죠. 자콥법 비평행 근거에 일어난다. 이것도 이런 게 쭉 있어요. 반대수 방한지의 대수척에 양수 계수일로부터 경과시간 t 산묶음 축의 수위가 s를 취해서 완주기 한 사이클 동안의 경과시간을 구해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이 s된과 만나는 것을 t0 했다. 이거를 요 식에 그냥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수란 개수가 나온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까지 여러분이 몰라셔도 돼요. 요 그림 있죠, 그죠? 요 아까 변화량이 요거 델타 S 나왔죠, 그죠? 델타 S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회복법이 있어요. 회복은 뭐냐? 비평행 근거에 일어난다. 이거는 양수 정지에 의해서 회복되어서 들어오는 물량하고 양수 시험 시의 양수량하고 같다는 조건 하에서 해석법을 고안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과는 요 t, 여기서 t는 0.183 라지 q 오버 s 다시가 나옵니다. s 다시, 그죠? s 다시 잔류 수위 강화 s 다시, 그다음 반대수 방아지 대수측 눈금축의 t 오브 t 다시, 그 다음에 이 직선으로부터 요거의 1주기 로그 t 오브 t 다시의 원 사이클에 서의 수위차를 구했어요. 앞에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렇게 해서 투수개수를 구한다. 이렇게 지금 이건 여러분 재차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나가세요. 이것도 피압 대수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투수법이 있고 야코법이 있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수압시험은 이거 많이 우리가 지금 지질에서도 많이 다루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지질에서 지질학자가 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시험 방법은 수압시험은 수압을 주는 거죠. 물의 압력을 준다는 말이에요. 시험 방법은 주입 압력 P와 주입량 Q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작성한다. P와 Q의 그래프를 한다. PQ 곡선에서 주입량 10kg/cm 제곱인 경우의 주입량을 뭐라고 하냐면 1루전치라고, 루전이라고 해요. 이거 꼭 반드시 아세요. 루전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1루전치는 보세요. 1리터 나누기 미니멈. 그러니까 1분 동안에 1리터 들어오는 유량이 그 이제 수용 속도죠, 그죠? 압력이죠, 그죠? 주입 압력이요. 압력이 단위미터당 들어오는 단위미터당의 그 압력에 나누기 10kg, 아까 10kg/cm 그때 주입 압력이 주입 10kg/cm 제곱인 경우의 주입량을 루전이 되죠. 그래서 나누기 10을 하면 몇 루전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만약에 이게 2다, 2리터 나누기 미니죠. 이 문이 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10으로 나누지만 2루전치가 나죠, 그죠? 그래서 한계 압력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10 이상인 경우는 아까 그렇게 계산하고 되고, 10 이하인 경우에는 환산 루전치를 이렇게 기억해요. 10Q, 왜냐면 CQ 대 압이 더 적잖아요, 그죠? 더 적기 때문에 나눠줘서 그러면 루전치로 이렇게 환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CQ는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CQ kg/cm 제곱 이하인 경우는 요 스몰 p 여기 항목에 잡아 넣어주면 되죠, 그죠?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라지 q는 주입량, L 오브 미터는 시험 구간 길이 미터죠, 그죠? 그 다음에 L은 시험 구간 길이다. 자, 투수기에서 1루전치는 얼마만큼 해야 되냐면 1.3 곱하기 10 마이너스 5 cm/s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이게 세립도의 조립도예요. 자, 세립도와 조립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cm/s죠, 그죠? 그러니까 세립도에 해당되죠, 그죠? 세립도에 해당되는데 일반적으로 암에 대해서 거의 루전치를 많이 쓴다. 특히 어디에 많이 이용하느냐? 댐에는 이 투수개수가 결정적이에요. 물이 빠지면 댐의 역할을 못하죠, 그죠? 물이 쫙 빠지면 댐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라우팅을 해줘야 돼. 다 지방 계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라우팅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댐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시멘트 페이스트를 다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없애요? 투수 그 갈라진 부분, 이제 크랙 난 부분을 다 메꿔 넣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라우팅이라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투수 개수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물량이 나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하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압시험이 가장 중요한 곳은 주로 어디냐면 댐에 주로 사용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큰 빌딩, 500m인 롯데 빌딩 있죠? 롯데, 송파구에 있는 거. 롯데 빌딩 있을 때도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때도 물이 올라온다든지, 물이, 집안에서 암미 크레이가 문제가 된다든지, 그때 지지력도 문제가 되지만은, 투수개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수압 시험을 해서 다 그라우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에 뜨지 않기 위해서 다 홀딩 다운 앵커라는 걸 다 잡아 당깁니다. 지금 기초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투수개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실측된 루전치를 다알식 원칙에서 정리한 투수개수 비교하기 위해 아래식을 이용한다. 요거는 지금 아직도 제가 규명 못한 게 세타를 규명이 안 됐어요. 세타를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요 부분 제가 아직까지 더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이 부분에 할 수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세요. 온갖 책 찾아봐도 지금 세타에 대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아요. 이 식이 있는 그 책에도 세타가 뭐라는 것을 지금 명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제가. 그 다음에 제야 시험 한번, 제야 시험은 제야 하중 로딩 시험이에요, 로딩 시험. LOADING, 그죠? 로딩. 제하시면 우리는 결국은 역학이죠, 역학. 여러분, 역학 배웠죠, 그죠? 역학이 뭐예요? 하중과 변이와의 관계죠, 그죠? 우리 하중과의 변이 관계에서 나누기 A, 단면적하고 나누기 L0 하면 뭐가 나왔어요? 억력이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변행률이 나왔죠, 그죠? 변행률이 나오면 뭐예요? 이 집안이라든지 어떤 재료에 대한 성질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시그마, 입실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탄성계수가 나왔죠. 탄성계수. 그러면 재료의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억력 변행률 곡선을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50%는 다 구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죠? 이게 틀리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내가 재료를 지금 스틸을 사용하는데 이걸 틀리면 흙을 사용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 해석이 맞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제하심은 모든 집안에도 모든 구조물에 다 제하심을 합니다. 왜? 억력 변형률 곡선을 얻기 위해서. 억력 변형률 뭘 얻어요? 탄성계수를 얻기 위해서. 자, 구조물 기초 집안의 지지력을 현장에서 직접 제하에 의해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지지력을 산정하는 시험이다. 지지력이라는 뭐냐면, 지지력 우리, 뭐로 배웠죠? 지지력 아직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배우진 않는데, 제가 매번 이야기했죠. 그죠? 집안은 요거랬죠. 그죠? 요거. 이거 이야기했죠. 그죠? 전단력이, 전단 강도가 뭐랬어요? 지지력이랬죠. 지지력. QU. 지지력이랬어요? 이게 지지력이에요. QU. 그 지지력을 산정해요. 지지력이란 뭐냐? 내가 구조물을 짓다, 집안 위에. 그걸 얼만큼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 하중을 얼만큼 견딜 수 있느냐, 집안이. 그걸 아는 게 지지력이에요. 그럼 치마가 얼만큼 깔았느냐? 그건 치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목적 한번 보죠. 원 집안에 제압판을 설치한, 제압판에 하중을 가하는 판이에요. 설치한 후, 하중을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가할 수 없어요. 한꺼번에 가면 부러지든지, 문제가 생겨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돼. 우리가 무슨 하중을, 구조물을 짓더라도 500m짜리 100층을 짓더라도 한꺼번에 안 짓죠. 그죠? 조금씩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가요. 그 하중과 제압판의 치마의 관계로부터
기초 지반에 뭐가 구해요? 지반 발레개수와 극한 지지를. 지반 발레개수가 우리는 탄생개수하고 똑같아요. KS라고 해요. KS. 극한 지지는 아까 QU로 배웠죠. 그죠? QU. 극한 지지의 지지 특성. 나중에 뒤에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면서 그것을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특징은 원위치의 토질 상태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원위치 그죠? 현장에서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얼마나 제일 정확한 거죠. 구하시면 가장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시험 준비 과정에서 안정성, 인력, 비용이 많이 소요돼요. 굉장히 많은데 왜? 현장에 원래 시험에 현장 구조물과 비슷한 가정을 가야 되죠. 크겠죠. 규모가 그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충분히 계획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 그 종류로서는 뭐냐면은 도로 팽판 제하시험, 도로 팽파제. 뒤에 배웁니다. 팽판 제하시험. 뒤에 제하시험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 공항과 도로 포장의 제하시험이 있어요. 그 KSF 이 규정에 따라서 실험을 하면 됩니다. KSF 2310 그 메뉴를 찾았어. 그 시험 그 방법대로 시험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공항과 도로 포장 제하시험은 KSF 2338, 2339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확대 기초에서에 대한 제하시험이 있고 말뚝 수직 제하시험이 있고 공내 행방향 제하시험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뒤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팽판 제하시험 봐요. 팽판 제하시험 한번 볼게요. 팽판 제하시험은 본 시험에서 구한 집안의 지지 특성은 제합판의 크기에 대응하는 얕은 범위의 집안, 즉 보통 제합판 크기 2배 깊이. 우리가 하중을 올리죠. 자, 집안이 여기 있어요. 하중을 가할 수 있는 판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제합판이에요. 자, 제합판이면 우리 여러분 소일 메카닉스 토질역학에서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치중응력에서 배웠죠. 그죠? 치중응력. 하중을 가했을 때, 상부에 하중을 가했을 때, 또는 P. 하중을 가했을 때, 요 A라는 집, B라는 지점, C라는 지점에 얼마만큼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과 전단 응력이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배웠죠. 그죠? 여러분, 페이지 100? 소일 메카닉스 페이지 100? 제 4장에서 배웠죠. 그죠? 99페이지에서 이거 상세하게 여러분 설명했고 시험까지 다 쳤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페이지 127입니다. 반드시 거기서 우리가 응력이 어떻게 됐어요? 하중이 첨가되면 하중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전달되죠.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 뭐랬어요? 응력 구근이라고 했죠. 응력 구근 누가 이 이론을 발견했습니까? 연구에서 발표했습니까? 부시네스크라는 사람이었죠. 부시네스크 이런 BOUSSINSESQ 부시네스크라는 분이 너무나 유명하죠. 그죠? 그 부분이 있어요. 여기 0.1Q 요 0.1Q 작용하는 깊이가 뭐였어요? 한 2B에서 3B 사이 2.5B 정도 됐어요. 2B 기초 폭의 2B에서 3B 사이에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그 말이에요. 200 깊이 제합판 크기의 200 깊이 즉 60에서 80cm에 대한 결과이다. 왜냐면 60cm, 80cm라고 그럼 제합판 직경이 얼마예요? 30cm라는 말이에요. 30cm. 그죠? 30cm. 구조물 기초의 지지력
및 치마 검토 시에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할 때는 기초의 폭과 영향을 미치는 집안의 지청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알겠죠? 집안이 세력토가 있을 거고 조립토가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뭔가 기초폭의 폭하고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험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 이용 보세요. 결과 이용 보세요. 결과 이용. 건축 구조물은 이게 허용 지지력, 허용은 극한 지지력에서 여러분 허용응력 배웠죠? 그죠? 허용응력 설계법 극한에서 뭐 했어요? 극한에서 안전지를 나누면 허용이죠. 그죠? 이게 극한이 QD, 스몰 QD가 극한이고 스몰 QA가 허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극한 나누기 안전율이 3이죠. 그죠? 3. 플러스, 이건 감마 DF는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배우고, 이런 식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또, 여기에서는 허용과 극한에 대해서만, 극한에 나누기 안전율을 나누면 허용이 나오는구나. 건축구조물에서는 QA는 1 over 3 QD 1 over third라죠. 그죠? 1 over third QD. 그 다음에 QA는 2 over third QD라고 이제 이 단기적으로 단기는 뭐냐? 짧은 기간에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 경우는 단기에 해당되고, 이게 50년, 100년이 있을 경우는 장기 허용에 해당됩니다. 일반 단기는 보통 3년 이내를 이용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스몰 QA는 허용 지지력이다. QD는 스몰 QD 평반지음으로서 구한 집안의 뭐에 극한 지지력 또는 확인된 최대 하중 강도 극한이죠. 그죠? 감마 D는 기초 바닥까지의 상대 하중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이만큼 여기 기초를 했어요. 기초를 묻혀놨어. 바닥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묻혀있죠. 그죠? 묻혀있는 요 깊이를 DF라고 해요. DF라고 해요. 그게 QD. 그래서 뒤에 붙어 있죠. Q, 감마 DF, 이렇게 나있죠. 그죠? FS, 3분의 1, 감마 단위 중량, 그러니까 서변 단위 중량 곱하기 감마 NBF라고 돼 있어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DF 기초 묻힌 깊이다. NQ는 상대 하중이 작용하는 묻힌 깊이에서의 지질의 개수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토목 구조물은 좀 달라요. QD는 극한 지질은 파이 오브 B 자석 나누기 4 해서 가로하고 1.3 CNC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QA는 안전율을 나눈다. 3을 보통 3을 한다. QA는 소형 지질력, QD는 평판지음으로서 구한 집안의 극한 지력 또는 확인된 최대 하중 강도를 이야기한다. 그죠? 확인된 최대 강도. 그 다음 허의 단위 최적 중량 감마는 NCN 지질력 계속 뒤에 배우고, B는 기초폭이고 C는 집안 점착력입니다. 그럼 우린 지질력을 구하는 시간 배웠어요. 치마량을 어떻게 구해요? 치마량은 일반적으로 사질토에서는 우리 평판 제압심 아까 했죠. 그죠? 평판 제압판 30cm 제압판의 치마량 곱하기 2 나누기 B over 30 가로 자성 요걸 추가로 곱합니다. 사질토는 조립토죠. 그죠? 조립토. 점성토는 세립토를 이야기해요. 세립토의 치마량은 평판 제압심 곱하기 그때 치마량 곱하기 기초폭 나누기 30을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의 치마량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고물 S는 구조물의 기초 치마,
치마량을 이야기하고 S30는 직경 30cm 제압판의 치마를 이야기하고 B는 구조물의 기초폭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시치마. 적시치마는 SI라고 해요. 적시치마는 뭐냐면 하중을 가자마자 치마가 일어나요. 우리 앞에서 적시치마를 뭐 배웠어요? 안밀에서 배웠죠. 치마는 뭐였어요? 안밀, 적시치마, 탄성치마. 그 다음에 안밀치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클레이에서는 2차 안밀치마가 있었죠. 그죠? 그때 1차 안밀치마 전에 물이 빠짐으로써 일어나는 치마는 안밀치마에 대해 프라이머리 세틀먼트라고 그랬죠. 그 전에 공기가 빠져서 일어나는 치마가 뭐라고 했어요? 적시치마였죠. 적시치마. 그죠? 그래서 적시치마, 탄성치마를 써요. 그래서 그 치마량이 S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QB 1/μ 자석 나누기 2 곱하기 IS. 이 IS 여러분 배웠어요? 배웠죠? 그죠? 그리고 IS 어디서 배웠어요? 아까 말할 때, 아까 지중 구조물에서 배웠죠? 지중 응력 부분에서 배웠죠? 그 지중 영양계수랬죠? 그죠? 영양계수. Q는 구조물 기초에서 기초에 작용하는 응력이고, B는 구조물 기초의 폭이고, μ는 포화선비. 포화선비는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저한테 세로 변행률 나누기 가로 변행률 이랬죠. 그죠? 가로 변행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외웠어요. 그죠? 세로 변행률. 자, 그 다음에 E는 집안의 탄성기수. 이게 뒤에서 또 다 자세히 배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집안의 탄성계수는 이렇다. 이 평판 제압시험에 구할 때는 가로 1-μ 자성 가로 닫고 곱하기 영양계수 곱하기 30 곱하기 KV라는 수직 유도한 탄성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탄성계수는 집안 발레계수, 수직 발레계수를 구하는 수직 발레계수를 이야기합니다. 또 말뚝제하시는 여러분 말뚝도 안 배우는데 말뚝제 우리 말뚝은 집안이 워낙 여기가 요 밑에 안반이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깊어요. 그러면 구조물을 1층짜리 구조물 짓는 데는 이까지 깊게 하중이 적용되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하이라이즈 빌딩 이런 걸 짓 때는 어떻게 하중이 많죠. 그죠? 하중이 많이 작용하니까 이 지방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뭐냐면 이걸 연결주는 커넥션 해주는 구조물을 또 설치해.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말뚝이에요. 말뚝 파일이라고. 파일. 여러분 저 신도시 같죠? 송도 신도시 전부 뻘이죠. 그저 밑에 그거는 구조물 위에 아파트를 올릴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리고 그 보면 포스코 빌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거 그냥 못 올려요. 그래서 다 이런 말뚝을 사용해요. 깊은 기초인 말뚝을 사용해서 다 기초를 지금 밑에는 지금 말뚝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어. 송도에는. 알겠죠? 그 말뚝의 설계된 말뚝 지하 시험 결과로부터 얻은 자료로부터 다음 값 중 적은 값을 사용한다. 이건 이제 말뚝 할 때 배우는데 말뚝을 저희들이 깊은 기초 할 시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짤막하게만 설명하고 갑니다. 말뚝 단면의 허용 응력도 이하의 하중 시그마 CA라고. 시험에서 산출된 항복 하중에 안전율 2를 적용한 값이 허용하중이에요. 허용하중. 그 다음 실험에서 산출된 극한하중에 안전율 3.0을 적용한 값이 허용하중이야. 알겠죠? 요 말은 전부 다 허용하중을 이용해요. 허용하중을 이용해, 응력을 이용해요. 여기서 하중이랬지만 사실은 응력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다음 상부 구조물에 따라 정해지는 허용 치마량 이내의 하중을 이야기해요. 허용 치마량이 만약에 내가 이 구조물을 올리는데 2.5cm, 1인치만 허용하겠다.
그때의 해당되는 억력, 거기 허용 하중이라는 거죠. 그 다음 수직 방향 스프링장, 아까 그 억력 변행률 곡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탕성 계수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P는 말뚝머리에 가해질 하중이고 S는 말뚝머리에 치마량이 있어요. 치마량으로부터 극한하중 결정하는 방법이 치마량으로. 이게 최대 치마량 또는 잔류 치마량에서 극한하중 고려하고 그 다음에 안전율을 나눠서 허용하중을 구합니다. 자, 말뚝 제압 시험, 말뚝 제압 시험이다. 이게 제압 시험이네. 말뚝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하중을 얹어놔. 하중을 얹어서 역학관계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죠? 그때 최대 치마량 또는 잔류 치마량. 남아있는 치마량이에요. 계속. 남아있는 치마량으로부터 생활로부터 말뚝의 극한 하중을 구하는 경우로 각국의 기준의 제한자, 말뚝의 종류에 따라 기준치가 상이하다. 이건 이 말뚝을 배우면 좀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내 제하시험. 공내 제하시험이라는 것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 1교시는 마치고 2교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